안녕하세요, 공원사진사 여러분. 오늘은 보라매 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동부공원 녹지사업소의 가장 메인의 공원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봄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보라매 공원에 핀 여러가지 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촬영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늘 이제 공간하고 부분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들을 많이 찍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꽃과 함께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면 더 좋을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해요. 그래서 꽃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있는 꽃 사진이 어떻게 더 조화가 될지, 더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 공원은 예전에 공군사관학교 자리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기념적인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공간을 뜯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어떻게 뜯어보냐면 기념적인 공간하고 아닌 공간, 그런 것들, 그리고 휴식 공간과 약간 액티브하거나 그런 공간, 그리고 관조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움직이는 공간, 그런 것들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따 조금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요, 같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라매 공원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 출입구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진출입을 하실지를 먼저 조금 감안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 가장 큰 공간인 중앙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운동장 있죠. 요곳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 어디를 선택하실지 짧은 시간에서 관람하실 때는 좀 감안하셔야겠죠. 대부분이 운동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적 혹시 사업소나 그런 쪽에서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나무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운동장 주변에 철쭉만 보통 보게 되거든요. 그거만 보지 마시고 이 위쪽에 겹벚꽃이라든지 지금 보이시는 제 손가락 있는 이쪽 과수원 쪽이라든지, 과수원은 이제 사과나무라든지 백꽃 같은 것들이 봄에 되게 좋잖아요. 그것들을 보시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호수 쪽으로 오셔서 수양버들의 신엽,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잎들의 색깔, 되게 연녹색의 그 빛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간과 함께 사람이 어떻게 담아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꽃들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보라매 공원에 봄꽃 중에서도 뒤로 보이시는 겹벚꽃을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되게 꽃이 만발했죠. 그래서 그 꽃 안에서 우리는 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둘이나 혹은 셀카를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둘이나 셋이 여럿이서 와서 서로 사진 촬영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찍으면 더 잘 나올지, 더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꽃만 단독으로 촬영하실 때는 보색을 생각하시면 더 도드라진 꽃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과 RGB, 그때 CMY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었죠. 그래갖고 빨간색의 대비는 그린이죠. 그래서 빨간색과 녹색은 보색광이기 때문에 배경에다가 녹색을 두고 찍으시면 조금 더 도드라진 꽃의 색깔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녹색과 조금 비슷한 계열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 하늘하고 꽃하고 같이 나오게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 꽃이 도드라질 수도 있고요. 흔히 보시는
꽃을 밑에서 바라보고 하늘에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꽃이 더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인물 사진을 꽃 배경으로 혹은 꽃에 파묻힌 느낌으로 해서 촬영을 하실 때는 각각 구도를 사용하시는 거는 두 번째고요. 꽃과 인물 간의 관계를 조금 생각하시면 더 좋으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거리는 꽃을 어깨에다 두고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물의 중심을 두고 배경에 있는 꽃을 보여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예 꽃 안에 들어가서 찍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꽃에 아예 포커스를 두고 그 안에 사람이 파묻혀 있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중점을 두고 밑에 작은 사람이 있는 그런 느낌을 찍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차이는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각자 의견에 맡기기로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오늘 설명을 직접 드리려고 합니다. 꽃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스토리텔링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꽃의 정면이 어디일까요? 각자 생각하시는 꽃의 정면이 다 있을 건데, 먼저 꽃을 촬영하실 때 꽃의 정면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촬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격법꽃의 특징은 아치형으로 해서 다 둘러싸고 있고 마치 카네이션처럼 겹겹이 꽃잎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정면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측면에서 봤을 때 봉오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위에서 바로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하게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겹법꽃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혼자 있을 때 더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특징들을 함께 생각하셔서 꽃을 촬영하시면 좋아요. 꽃을 촬영하실 때 감이 좀 안 잡히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안 맞게 한 다음에 촬영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뿌옇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색깔과 명암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과 명암으로 우선 형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뭘 찍을지 조금 감을 잡는 편이거든요. 지금 빛이 우측 상단에서 빛이 내려오고 하단은 좀 어둡죠. 그래서 빛이 위쪽에서 비치긴 하는데 우상단에서 비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쪽에서는 순광이죠. 비치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순광에서 찍을지 역광에서 찍을지 결정을 해야 되죠. 큰 공원을 찍을 때 빛이 어디서 비치는지에 따라서 주제를 정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꽃 하나를 찍을 때도 빛이 어디서 비치는지를 보고 그 꽃을 어떻게 표현할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광에서 찍게 되면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발색이 좋은 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역광에서 찍으면 좀 신비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상황에서 뭐 밑에서 찍을지 위에서 찍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의 정면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면서 찍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진은 빛을 보면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빛은 유심히 한번 보셔야 돼요. 초점이 맞은 사진을 보고 계세요. 방금 보셨던 것에서 초점이 맞아 들어가니까 어때 보이시나요? 좀 더 명확하긴 한데 명암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꽃들이 어떻게 발색이 되는지가 더 명확하게 또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꽃을 처음에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나무가 크잖아요. 이것에 비해서 전체 나무는 또 어떻게 담을지, 꽃 하나하나를 어떻게 담을지도 똑같아요. 빛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살랑살랑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런 것들을 그 각자 아이템을 생각하셔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좋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작은 꽃 하나하나가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 꽃 하나하나가 어떤 이야기 덩어리다, 그리고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이야기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봄을 데려오는 주머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유치할 건 없잖아요.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과 함께 촬영을 하실 때 보통 꽃하고 인물하고 둘 다 크게 나오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꽃은 요만하잖아요. 사람의 제 얼굴이 좀 크긴 합니다만 요 정도죠. 그래서 꽃의 덩어리와 사람의 덩어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가 각각 달라서 그 메스감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스감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꽃의 메스감하고, 그러니까 부피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크기하고 어떻게 프레임 안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까 처음에 인물 사진 찍을 때 꽃하고 사람하고 좀 멀리서 잡은 것, 그리고 또 가까이서 잡은 것, 그리고 더 가까이서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멀리보다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리려고 뭐 완성된 앵글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볼게요. 꽃 안에 사람이 파묻힌 거 있죠. 아까 꽃하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거리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 안에 사람이, 그러니까 꽃 안에 사람이 파묻힌 느낌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옆에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꽃 안에 지금 계시죠. 지금 보시면은 측면으로 찍으셔도 좋고요. 측면으로 찍으실 때는 약간 시선이 꽃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이 들고 있는 뭐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고 찍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선 지금 꽃으로 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면으로 살짝 도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면으로 한번 더 돌아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리 끝에서 여기 프레임 끝까지를 헤드룸이라 그러는데, 이 헤드룸이 이 정도 나와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꽃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이따 예시 사진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이제 세로 사진으로 찍으실 수 있어요. 뭐 핸드폰이든지 카메라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꽃 안에 사람이 있고, 뭐 좀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인지 꽃인지 구분 안 간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촬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늘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꽃하고 나무하고, 아까 나무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조금 더 좀 근사하게 좀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또 찍어 볼게요. 근데 일단은 역광에서 꽃을 어떻게 찍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이 구도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해가 정확히 뒤에서 지금 비치고 있죠. 그리고 인물이 한 분 계시고, 겹벚꽃은 꽃잎 안에서 꽃잎들이 계속 꽃 안에서 꽃잎들이 계속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역광을 촬영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꽃잎의 그 반투명의 그 재질이라고 할까요? 그 조직이 계속 겹쳐지면서 햇빛을 잘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신비감보다는 그냥 뭉텅이로 보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웃라인, 그러니까 바깥에 라인, 그 선들 있잖아요. 꽃이 보이는 그 선들과 사람이 보이는 그 겉에 그 후광처럼 보일 수 있는 역광 자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것들을 함께 엮어서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인물이 지금 일부러 초상권 때문에 또 뒤로 서 계신데, 지금 뒷모습을 앞모습이라고 가정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뒷모습이 보이시고 사람이 뒤로 서 있고 꽃에 초점이 맞춰 있죠.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서 사람과 역광이 있는, 그래서 오히려 광의 양을, 수강되는 양을 좀 늘리셔야 돼요, 역광일 때는. 그래야 배경을 오히려 지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빛을 쭉쭉쭉쭉쭉 더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이세요? 좀 더 밝아지죠? 그러면 이건 좀 과도하고 좀 더 밝게끔 촬영을 해서 꽃이 좀 화사하게 보이는 효과나, 그리고 인물도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사과꽃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꽃을 거의 요런 사진 많이 찍으시죠? 접사라고 흔히들 부르는 아주 클로즈업을 해서, 물론 지금 사진보다 더 가까이서 찍으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면서 꽃 한 송이, 핀 한 송이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앵글상으로 보면 이쪽을 좀 비워 놓고요, 가지가 이렇게 따라와서 앵글 끝으로 가는 요 선을 잘 보고 가시면 좋아요. 가지의 선이죠. 가지의 선은 검은색이고, 거의 검은색, 어두운 색이고, 꽃은 밝은 색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좀 잘 맞추시면 좋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찍냐, 조금 연출을 하면 좋죠. 본인의 얼굴이 다 나오는 것도 좋아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손가락이라든지 아기 손가락이라든지 뭐 어른 손가락이라든지 뭐 본인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슷한 크기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꽃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손가락 끝으로 꽃 망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터트리는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툭 하고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찰칵 찍는 거예요. 한번 살짝 빼주시면, 손가락 빠지면, 그렇죠? 없는 상태하고 손가락이 있는 상태하고 완전 다른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둘이서 촬영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라매 하면 운동장 주변에 철쭉이 유명하죠. 제가 자주 왔을 때도 봄에는 항상 엄청 강렬하게 펴있는 이 철쭉들이 뇌리에 남는데요. 보통 요 정도 자리에서 많이들 촬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가끔 가다 보면 남들이 찍으니까 찍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생각이 들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왜 우리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노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유행하는 책들, 베스트셀러는 별로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캐치해서 촬영을 하시다가 다른 방법으로도 촬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바꾸는, 조금씩 변수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촬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싹 한번 빠져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찍는 방법도 있고요. 난 철쭉만 찍고 싶어, 그래가지고 철쭉을 이렇게 길을 한쪽에다 두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고, 철쭉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곳들을 찍으실 수 있죠. 지금은 피치 못하게 그 앵글의 높이가 조금 낮을 수 있는데요, 조금 선 자세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철쭉들이 깊이감 있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촬영하실 때는 요 앞에 지점에서 저 멀리 있는 지점까지의 면적을 앵글 안에서 어떻게 두실지를 감안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 앵글을 꺾어갖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밑에가 잘 나오겠죠. 근데 수평 수직이 잘 안 맞으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면서 근경과 중경, 원경이 뭐가 있는지를 감안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교하게 잡지 못했지만 이 측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감안하시면서 촬영하시면은 좀 더
뭐랄까 완성되어 있는 사진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요 정도 위치에서 깊이감 있는 철쭉들, 지금은 철쭉이 조금 덜 피었죠. 더 만개했을 때 와서 촬영을 하시면 더 극적이거나 나도 사람들이 뻔하게 찍는 것들을 다시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풍경으로서 찍기에도 지금 철쭉이 앞에 있고 길 위에서 한 사람이 철쭉을 갖다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앞에 길이 두 갈래인데 사실은 두 갈래가 아니라 한 길이 슬로브에서 왔다가 연결된 길이에요. 앵글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두 갈래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좀 여럿이서 왔다면 한 분은 밑에서 올라오거나 가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고, 꽃을 서로 만지면서 마주 본다거나 하는 것들도 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색다르게 재미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길은 하나지만 마치 두 갈래인 것처럼 연출할 수도 있겠죠. 보람의 공원에 와서 꽃만 찍고 가기에는 섭섭하잖아요. 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잎이 새로 나오는 요 청초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연녹색의 느낌이 지금이 가장 발색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잎이 막 나왔기 때문에 이 투과성이 굉장히 좋아서 빛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빛이 맺힌 요 잎의 느낌이 더 밝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계절, 한 반짝 요 계절이 넘어가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계절이 넘어가고 나면 잘 보이지 않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들을 배경으로 가장 큰 나무들, 지금 제 뒤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죠. 연못이 펼쳐져 있죠. 그 연못을 배경으로 찍는데 연못이 전부 다 나올 필요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연못에서 요 나무의 요 잎들, 그리고 요 줄기들이 어떻게 뻗어져 나가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뒤에 있는 산의 능선들 쭉 펼쳐져 있죠. 제가 좀 옆으로 나올게요. 능선들하고 요 가지들하고 같이 연출을 해본 컷이에요. 그래서 요것들 이런 식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게는 이렇게 찍고 더 가까이도 찍을 수 있고요. 무작정 어떻게 당겨서 찍거나 더 넓게 찍거나 하는 건 답이 아니고, 그 프레임 안에서 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그 봄의 느낌이 얼마나 더 누군가는 싱그럽게 담으려고 하는 게 봄의 느낌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새로 태어난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컬러풀하게 담고 싶은 생각이 각각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담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칼라를 담을 때 어떻게 담고, 그 안에서 인물을 담을 때 어떻게 담고, 그리고 빛을 봤을 때 피사체가 역광일지 순광일지 담는 것도 전부 다 이야기를 사진 안에서 어떻게 담을지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늘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것들 좀 유념하시고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람의 공원에서 꽃과 나무와 그리고 사람, 그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담으려고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람의 공원에 더 숨은 공간들이 많으니까 오셔서 한번 돌아보면서 더 촬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원 구조를 먼저 공부하고 오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공원 구조하고 구성, 그리고 각각 공간들의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서 어떤 촬영을 할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공원에 오셔서 막 부분적인 것만 계속 찍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원 오시기 전에 보람의 공원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어떻게 찍을지를 생각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봄꽃 사진들
하는 것들을 같이 응용해서 더 많은 사진 한번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